자, 안녕하십니까. 휴면의 주식수공장 8월 30일 목요일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지수가 오늘도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S&P, 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 부분들을 진행을 좀 했어요. 특히 나스닥의 기존에 우리가 팡이라는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죠. 아마존이 전망치를 상향을 하면서 3.4% 정도 급등이 나왔고, 아마존 자체적으로 지금 3.4% 급등이 나왔어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 알파벳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 쪽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알파벳의 자율주행 산업, 요즘에 지금 애플하고 테슬라가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가 대표적으로 공매도에 노출이 좀 되면서 모델 3의 생산량 자체가 시장 예상치는 높았는데 조금 불협화한 부분들이 계속 좀 들리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도 마찬가지고 헤지펀드들도 마찬가지고 이 불확실성, 모델 3에 대한 생산량, 양산 설비, 양산 진행, 그리고 중간중간 테슬라의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는 이런 요건들을 잡아가지고 계속 공격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공매도, 예전에 셀트리온 공매도 세력 부분에 나왔을 때하고 상당히 좀 비슷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쪽과 상장 폐지 관련된 부분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이슈가 이런 내용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양산 부분들에서 뭐 자금남 이런 내용 때문에 애플과의 제휴권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애플 자체적으로도 보면 테슬라 직원뿐만 아니라 이쪽 자율주행 관련된 인력들을 계속 흡수를 하고 있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이 자율주행 산업의 긍정평가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1.5% 정도,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이 전기차 관련된 부분하고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이 얘기를 되고 있죠. 충전 설비하고 성능 측면에서 물론 이제 전기차의 배터리 성능 부분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수소차의 장거리보다는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시내 단거리 중거리용은 전기차, 장거리용은 수소차 쪽의 공유경제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준비 부분들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 자체가 더 큰 것은 아무래도 근교, 그래서 뭐 공유 차 불러다가 타고 움직이는 이런 쪽에 더 관심 부분들이 더 크고 있어요. 그래서 알파벳은 웨이모 서비스를, 웨이모도 그렇고 자율주행의 산업 부분을 한 단계 한 단계씩 잘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한 1.5%, 애플도 역시 1% 이상의 상승 부분이 나왔어요. 그로 인해서 나스닥이 거의 1% 이상의 상승 부분들이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보실 부분들은 어제 미국의 경기지표 2분기 GDP 잠정치가 올가 예상치보다 더 상해가 나왔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주가 부양을 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특히 자사주 라든지 법인세 감면 부분들 진행해 주니까 각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들을 특히 진행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밑에서 물량이 받치다 보니까 더 상승 부분 나오고 있죠. 하반기에 이 기업들의 감세 정책 2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2분기 GDP 성장률 자체가 잠정치가 4.2% 나오면서 월가 예상치보다 상회했다. 이게 또 두 번째 나스닥 S&P 신고가를 만드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고, 세 번째, 오늘이 30일입니다. 이번 달 8월 중으로 캐나다, 최근에 이제 멕시코하고 협의 부분들이 완료가 됐죠. 하나의 표본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표본을 만들다 보니까 캐나다도 그리고 표본을 만들었지만 미국이 원하는 표본이기는 하죠. 상당 부분이 양보가 됐고, 휘두른 만큼 많이 뚫릴 수는 없어요. 그것은 약소국이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멕시코 이후로 캐나다도 이번 주까지 31일까지 합의 도달 가능성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S&P 나스닥의 사상 최고치 상승 부분들을 이끄는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좀 됐다라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유가 같은 경우 달러가 지금 금리 인상 9월달에 한죠.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됐으니까 그 금리 인상이 진행된다고 하고, 미국 경기 부분도 GDP 잠정치가 4.2% 월가 예상을 상회를 하는데, 그리고 나스닥과 S&P 지수가 사상 최고치 부분도 경신하는데 꺾이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중요 포인트예요. 달러가 96선에서 오버슈팅인 구간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죠. 95선을 하회를 했고 지금 94.46이에요. 96선, 97선 뭐 100, 달러인데서 100 돌파된다고, 96선 돌파되니까 100 돌파된다고 언론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 부분들이 화제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 찍고 꺾이기 시작했다는 95 이하, 94 그렇게 되기는 좀 힘들겠습니다. 90선 초반대까지 제 희망사항이긴 합니다만 90선 초반대까지 차분하게 좀 내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희망사항이에요. 90선, 91 여기 90선 하회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95 하회되면서 이 정도 트렌드로 잠잠하게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른 지수 부분들, 경제지표 다 상승 부분이 나오는데 달러는 꺾이고 있죠. 이게 최근에 이제 위안화 절상 부분하고 연결 고리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원유 유가 같은 경우에 뭐 달러가 약세다 보니까 소폭 반등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11월달 이란 네, 경제 제재 부분들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란의 그 수출 물량 자체가 감소될 수밖에 없죠. 감소 소식 부분들하고 향후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 지표의 이 불안 심리 부분도 하면서 유가가 90 WTI 기준으로 69달러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란의 원유 감소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릴 부분들은 중간 선거가 지금 2달 정도밖에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초기 때문에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셔야 돼요. 최근에 그 미국의 어떤 보궐선거 부분들이 하나 진행이 됐어요. 연방의원, 중간선거 같은 경우 연방 하원이 전부 다 교체가 되고 상원은 100명 중에 35석, 주지사는 뭐 50명 중에 36명이 새로 이번에 선출이 좀 되는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또 우세하고 있어. 하원의 승리 가능성. 근데 현재 하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많습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2석, 그 다음에 하원에서는 23석 정도만 추가적으로 획득을 하면 다수당 진입 부분들이 가능해요. 최근 이번 달이죠. 7월 달에 오하이오주 보궐선거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됐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클라이막스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죠. 중간선거 부분에서 지금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론조사 상으로. 그리고 최근에 오하이오주의 하원 보궐선거. 여기 오하이오주는 그 조사를 보니까 트럼프가 이전에 당선됐을 때 11% 차이로 격차가 상당히 크게 압승했던 곳이에요. 2016년도에.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지역에서 보궐선거 부분을 하니까 공화당 쪽에서 물량 공세를 했어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통령, 그 다음에 뭐 그 직접 지원 유세 부분들 좀 했고, 선거 자금도 한 300만 달러 부분들을 하면서 양면으로 물량 공세 부분들, 왜 선두의 기선제압 부분들 하려고 했는데, 물론 공화당이 이기긴 했어요. 이기긴 했는데 간신히 이겼어요. 전에 격차가 11%인데 이번에는 그 후보와의 격차가 0.6% 정도로 간신히 턱걸이했어요. 11%가 0.6% 축소가 됐다는 거예요. 비상이 걸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이 8월 초에 이 사건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멕시코하고 캐나다 무역 협상 부분들 타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과의 그 기조 자체도 물론 강경 보도 부분들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흐름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죠. 중국에서 베이다이 회의하고, 그 다음에 위안화 절상 관련된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부분들은 약간 최근에 이제 삐그덕거렸 부분이 있지만 그 카드까지 다 버릴 건 아니에요. 왜? 포인트는 중간선거 부분들이 1차적으로 여기가 메인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중간선거 부분들에서
민주당도 보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요. 상원 같은 경우는 2석, 그 다음에 하원 같은 경우는 전체가 거의 한 400석이니까 2%, 23석 정도 하면 이 다수당 진입 체계 부분들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공화당 입장에서는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반사의 효과 부분들 우리가 뭘 볼 수 있을까? 좀 더 다양하고 강력한, 지금 어차피 시간이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한 1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불씨를 키우는 역할보다는 뭔가를 수습하려고 하는 클라이막스 부분들을 만들 가능성 자체가 더 높다라는 가능성, 이쪽 포지션의 시나리오를 좀 더 둘 수 있겠죠. 그 부분 한다고 하면 화해 모드, 대결 모드보다는 화해 모드나 어떤 이벤트, 빅 이벤트를 만들려고 노력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높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뭐 법인세 감세라든지 감세 정책 부분도 나올 가능성 부분도 계속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나프타라든지 협상 타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부분에서 9월달 유엔 그 카드는 아직까지도 유효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 선거가 공화당이 위협하기 때문에 더 다양한 클라이막스 이슈를 만들 가능성 자체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미국 지수는 먼저 S&P,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부분들 갱신을 하고 있고, 이머징 마켓 쪽에서는 강세, 환율의 반등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포인트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국내 코스피 종목군들, 외국인들은 선물 통해 가지고, 기관들은 현물 프로그램 매수 부분들을 보고 있지만 개인들은 3일 동안 6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형주, 중형주 라인 그대로 트레이딩 관점 부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8월 30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